92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각각 오전 11시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폭등해 자동차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법 발간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92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는 뉴욕 한인회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 92주기를 맞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가 주관이 되어 3.1절 경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민혁 대뉴욕지구 광복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한국 순국 열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김현목 뉴욕 총영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겪어온 그 험난한 역사, 그리고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갖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준 선조들의 지혜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또한 3.1 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이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애국 애족의 정신, 우리 열사들 또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식이 열린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각계 한인 단체장들과 민주평통회원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면서 옛 한인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3.1절을 맞아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서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한민족의 독립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단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개 행사로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에 위치한 한양 갤러리에서 9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제25대 한인회에서 첫 행사를 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더 한 5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준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뉴저지 한인회 행사는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준하경 부총리 형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 행사를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철우 목사는 1919년 당시 진행된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정전이 터졌습니다. 유관순이 16살 어린 나이로 상륙동의 추모자로 이어 김광성 전 뉴저지 한인회장이 기미독립 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절규의 공동적 생존을 정당한 활동이나 천하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행사를 확실히 못할 것이다. Wish everybody a very happy Independence Day and congratulate all the Korean Americans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 this day. 뉴저지 한인회 3.1절 기념식은 3.1절 노래 제창에 이어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전원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선진들의 노고를 지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 3.1절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회 3.1절 기념행사장에는 전직 뉴저지 한인회장단 이외에 윤지선 포트리 한인회장과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 회장 등 3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폭등해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가스비 인상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1달러 안팎이고 승용차를 가득 채우면 42달러에서 44달러가 됩니다. 뉴욕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3.5달러가 넘습니다. 비싼 땅값과 더 높은 소비세율이 원인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일 기준으로 갤런당 3.13달러, 1년 전 2.62달러에 비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US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워싱턴 지하철 이용객은 78만여 명으로 지하철이 생긴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hope all the problem in the Middle East gonna settle down very soon and prices gonna start going down. 중동 사태의 여파로 당분간 유류값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카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 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회보는 매달 1일 발행되며 약 500매가 인쇄돼 뉴저지 지역 단체와 노인단체, 상록회와 후원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형태의 상록회가 발행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못하고 개간지나 연회보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장은 이번 3월부터 정기적인 월간 상록회보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이 나라에서 그 노후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보는 지역 한인 노인단체를 대변하는 작은 소식지로서 이 회보를 통해 한인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자기개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웰페어 수령 한인 노인들 가운데 사회보장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귀국했다가 연방 생계보조금, 수령금 반환 조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1, 2년 전부터 SSI 수혜자 감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노인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류 기간이 2, 3개월이 넘게 되면 아예 웰페어 수혜 자격을 잃게 돼 SSI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SSI 수령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해외여행 시 경비가 추가 소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여행 전 항공권을 첨부해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예고대로 주 정부 교육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해고 조치될 교사에 대한 상세 기준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고 조치는 시내 공립학교 교사 7만 5천 명 가운데 6%에 달하는 4,675명이 대상이며 과목 분야별로 연차 기준이 1년에서 14년까지 다양하지만 교원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수교사나 ELS 교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2외국어도 불어 과목만 경영 3년 미만인 교사가 해고될 뿐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과목은 이번 해고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년간 신임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내 320개 학교는 이번 해고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퀸즈 베이사이드 PS130 초등학교와 스태튼 아일랜드 PS57 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고 조치가 강행되면 시내 공립학교 전체적으로 대규모 교원 인력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커뮤니티 컬리지를 설립합니다. 뉴욕시립대 이사회는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에 새 커뮤니티 컬리지의 개교를 승인하고 뉴욕주 대학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새로 설립될 커뮤니티 컬리지는 웨스트 40가의 전 캐서린 깁스 스쿨 부지에 2012년 늦여름 개교할 예정이며 최초 입학생 규모는 500여 명으로 장차 8개 전공 5,000명 정도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는 에너지 서비스 관리와 정보기술 그리고 환경공학 등 인력난으로 즉시 취업이 용이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립대 측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여름 프로그램 수강 의무화,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시제가 비만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이용객 가운데 칼로리 정보를 참고하는 15%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106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칼로리 정보가 사람들의 음식 섭취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전국적인 비만 현상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9년 봄부터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있는 점심 메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메리언 네슬레 뉴욕대 영양학 교수는 이번 시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뉴욕시 일대에서 7차례 은행을 턴 연쇄 강도 용의자가 이제는 뉴저지로 범행 무대를 옮겼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수사당국을 당혹하게 만든 마라트 마카엘리치가 지난 25일 뉴저지주 우드브리지에 있는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 아스토리아의 한 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작한 마카엘리치는 퀸즈와 브루클린 등지에서 총 5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범행이 시작된 덕분에 할리데이 강도라는 별명을 얻은 용의자는 183cm 이상의 신장으로 범행 때마다 모자를 쓰고 총기를 소지한 채 직원을 위협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민자로 알려진 용의자의 나이는 35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일부 주유소들의 바가지 요금을 감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주 상원의원과 데이빗 웨프린 주 하원의원은 모든 주유기업에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아담스 의원은 휘발유 속에 물 성분이 너무 많아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너무 급등해 바가지 요금이 의심되면 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웨프린 의원도 일부 주유소 주인들은 소비자들이 실제 휘발유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주인들은 현재 휘발유값 상승은 리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며 도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여성이 홍역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내 4개 공항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28일 시카고 WGN 뉴스에 따르면 27세의 이 여성은 영국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런던 공항을 출발해 지난 20일 오후 버지니아주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어 22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BWI 더굿 마샬 공항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를 거쳐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국제공항에 최종 도착했습니다. 미 국립질병통제센터는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감염 여성과 같은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의 이동 경로를 지난 승객 및 해당 노선 항공사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에 복무 중인 여군과 여성 제향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Today는 1일 미 국방부와 제향군인부 통계를 인용해 여군은 현재 미군 현역병의 15%, 주 방위군과 예비군 전력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 제향군인의 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연방 제향군인부는 여성 제향군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여성 전담 제향군인 병원의 신축과 전문 의료 인력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미 여성 제향군인협회 창설자인 제네비브 체이스는 공식적으로 여군들은 전투부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돼 있었지만 일부 여군들은 남성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고통을 거의 똑같이 체험하고 있다면서 여군 및 여성 제향군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무원 단체 교섭권 박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41개 주에서 공무원들이 민간 회사 직원들보다 평균 급여비 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는 이를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통계에 대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각 주에서 공무원과 민간 분야 근로자 간 임금 및 수당의 격차는 지난 2000년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해 2009년에는 공무원들이 민간 분야 근로자들보다 평균 2,511달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와 지방정부 공무원 중 급여와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워싱턴 DC로 2009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 82,607달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민간 분야 근로자들보다 457달러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에 이어 주 공무원 중 급여를 많이 받는 주는 커네디컷,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28일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재확인하고 한국 방위를 위해 전술 핵무기 반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젠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으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대한 미 행정부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센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 핵무기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불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야권 지도자 2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시위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개혁진영 웹사이트 칼렘에는 개혁파 핵심 지도자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와 메흐디 카루비 전 의회 회장이 보안당국에 체포돼 테헤란 헤시마티의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1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체포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각각 부인과 함께 체포된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사비와 카루비의 가족들도 이들이 보안당국에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들에 대한 구금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야권 지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지역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동포사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순회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4일부터 번호표를 발부하오니 미리 번호표를 받아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욕 정토회에서 정토불교대학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1년 교과 과정으로는 불교 사상, 부처님의 일생, 근본 불교 등이 있습니다. 뉴욕은 3월 15일, 뉴저지는 3월 16일부터 개강이므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춤누리 한국전통무용학원이 한국문화와 전통무용을 알리는 취지에서 오는 19일부터 무료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성인과 노인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창신동 언덕배기의 빨간 벽돌 건물, 군관 앞 개나리의 가슴 시린 노란빛, 꿈과 희망과 아픔과 그리움이 공존했던 동덕 여중고가 3월 5일 오후 6시 동문회 모임을 엽니다. 선후배님들이 만나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밤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교사회가 이달 26일 개최 예정인 발달장애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무료 세미나 장소가 퀸즈 중앙장로교회로 변경됐습니다. 장애 자녀의 공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혜택과 서비스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썸머 캠프를 운영하는 프레쉬 에어 펀드가 썸머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12일간 야외에서 진행되며 수영과 글짓기, 미술,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학생은 8세부터 15세, 여학생은 8세부터 12세까지 참가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이므로 서둘러 예약하셔야 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입니다.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는 이회수 작가의 신작입니다. 흔들리는 젊음에게 보내는 감성치유 에세이로 작가 특유의 위트와 감각이 살아있는 글과 교훈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는 희망의 빛으로 인생을 밝히기 위해 자기 인생에 스스로 날개를 달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집트 사태로 촉발된 중동적 정세 불안의 위협이 커지면서 뉴욕 시내 자동차 가스비가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석유 시추 업체들이 철수해버려 국제 원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가스비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다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유가가 정상화되면서 비록 경기가 나아지지 않아 주머니 사정이 풍족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오르지 않는 유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해 초부터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서민들의 경제는 불투명한 경기 불안과 함께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에 따라 물류 비용과 함께 식료품 가격도 오르게 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요금 또한 덩달아 오르게 될 것입니다. 뉴욕 지역의 갤런당 소비자 가스값이 4달러에 육박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일을 아예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채소와 과일 및 곡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마저 치솟게 되자 서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연초와 비교해 점점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한인 식당들도 치솟는 재료비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 불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근검 절약을 생활해 나가는 길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석유 파동을 겪어왔으며 그 험난한 한국의 IMF도 잘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근검 절약 정신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근검 절약을 생활해 나간다면 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인들 모두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힘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열심히 노력해 보람찬 이민 생활의 꿈을 이루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1일 화요일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며 시속 10에서 15마일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시속 10에서 20마일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52도로 포근하겠지만 밤 최저 기온은 20도로 내려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과 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혜신 원장님께서 당뇨병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당을 유발하는 음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당이 많은 음식은 탄수화물, 과당, 설탕, 포도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밥, 쌀, 곡물, 밀가루 음식, 그리고 전분질이 많은 고구마, 감자 등입니다.
한국 사람들로서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좋은 음식이 못 됩니다. 과일은 과당, 포도당이 되어 당을 높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할 만한 음식은 고질의 단백질 음식입니다. 생선, 닭고기, 가슴살, 콩, 두부 이런 음식이 당뇨 환자에겐 좋으며 신선한 야채는 당뇨 환자에게 권장할 만한 음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